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 정원영 연구사입니다. 저는 과학이 톡톡 쌓이다 사이다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오늘 책의 주인공인 인어공주 세아와 그 보디가드인 통이와 함께 바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탐험을 떠나볼까요? 혹시 이 책 많이 읽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물의 행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주인이 지구를 우주에서 본 모습을 블루마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만큼 지구가 푸르게 보인다는 뜻인데요. 지구가 그렇게 푸르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구의 표면의 71% 정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의 행성이라는 별칭을 가진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구를 북극과 남극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돼요. 지구를 북극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지구의 북반구를 보는 모습인데요. 그 북반구의 경우는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6대4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남극에서 지구를 올려다보게 되면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8대2가 돼요. 그 정도로 남반구는 북반구에 비해서 바다가 더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바다가 골고루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륙과 바다의 비율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기후 같은 곳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부피는 현재 약 10억 세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돼요. 제가 현재라고 말을 강조한 이유는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다의 부피를 달라지게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빙상이라고 하는 대륙 위에 존재하는 얼음들입니다. 그 얼음들이 녹아서 바다로 들어가면 바닷물은 더 많아지고, 얼어서 얼음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면 바닷물의 부피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점점 그 빙상이 많이 녹아 바다로 들어가는 양이 많아지는 게 문제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다에 다 놀러 가보셨을 텐데 실제로 전체 바다의 평균 깊이는 약 3,700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의 평균 고도에 비하면 무려 4.5배나 되는 깊이예요. 우리가 바다에 인간이 들어가는 건 우주로 인간이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요. 우리가 땅 위에 솟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도 훨씬 바다로 들어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바다 밑에도 땅이 존재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바다라고 생각하면 물로만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는 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도 대륙 위처럼 높은 곳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의 깊이는 무려 11km 정도나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에 있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의 높이를 아시나요? 에베레스트 산이 약 8km 정도가 조금 넘는 높이인데요. 아마 그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마리아나 해구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깊은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그렇지만 지구상의 물을 모두 모으면 전체 지구 크기에 비하면 구슬 정도 크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는 우리가 인간이 느끼기에 표면적으로는 매우 넓게 존재를 하고 있지만 지구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그 깊이가 굉장히 얕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넓은 곳이기도 하지만 또 얼마 없는, 지구상에 얼마 없는 소중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특히 해류와 관련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이렇게 몸을 누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튜브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책에서는 러버덕이 바닷물을 따라서 여행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여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해류입니다. 해류는 바닷물이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그 바닷물은 왜 움직일까요? 바로 바람 때문이에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서 바닷물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바람의 힘이 바다 아주 깊은 곳까지 미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 1km 정도 깊이까지가 바닷물에 의해서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표층 해류라고 불러요. 전 세계의 표층 해류는 그래서 전 세계의 바람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류 중에는 적도라고 하는 아주 따뜻한 곳에서부터 발원을 하는 경우에는 매우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이 생기고, 남극이나 북극처럼 추운 곳에서부터 움직이는 해류는 차가운 한류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해류들을 보면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북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남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동쪽, 서쪽으로도 흐르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해류의 움직임이 전체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전체 지구의 바닷물의 해류를 그려보면 꼭 고리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 빙글빙글 도는 고리의 가운데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흐름이 발생을 하고 그곳은 바닷물이 정체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정체된 흐름에 육지에서부터 온 쓰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환류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면적의 7배보다도 큰 쓰레기 섬이 바다 중간에 존재한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이다 책 안에서도 거북 할아버지가 그 쓰레기 섬에서 고통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새아가 바로 그 할아버지를 돕기도 하죠. 여러분도 새아처럼 그런 해양 쓰레기로 고통받는 바다 생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해양 쓰레기들 중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플라스틱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요즘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비단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고도 이런 바다 생물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닷물의 깊은 곳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 속, 아까 1km보다 더 깊은 그런 심해에서도 바닷물의 흐름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심층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심층순환을 유발하는 것은 바로 밀도입니다. 밀도는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밀도가 큰 곳에서는 바닷물이 아래로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바닷물이 위로 떠오르는 그런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구에서 보면 북대서양에서부터 바닷물이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흐름이 시작이 되어서 남극이나 태평양 지역까지 전체 바다에 한 바퀴 돌아오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바닷물의 흐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벨트의 경우에는 우리 지구의 현재 기후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의 심층순환이 어느 한 곳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아마 전 지구의 기후에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바다는 매우 복잡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바다를 함께 지킬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바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많아지셨다면 사이다 책에서 만나요.